잇몸 성형은 어떤 치료인가요? 잇몸 성형은 치아가 있으면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잇몸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셔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위쪽에 뼈가 막 튀어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두 가지죠. 잇몸이 퇴축이 돼서 뿌리 부분이 노출돼서 보여서 성형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잇몸이 너무 밑에까지 내려와서 치아를 많이 덮고 있어서 치아가 조그매 보여서 성형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잇몸 성형할 때는 후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잇몸을 좀 잘라주시면 되겠죠. 물방울 레이저라든지 칼로도 자를 수 있고 한데, 뭐 피 안 나려면 요즘에 레이저로 많이 자르죠. 레이저로 잘라주면 치아가 좀 길어지겠죠. 덮여있던 부분이 노출이 되니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아가 뼈에 박혀 있잖아요. 뿌리가 이제 뼈에 박혀 있고 머리가 밖에 나와 있는데, 치아 머리와 뼈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 잇몸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형성되냐 결정이 돼요. 어떤 분은 뼈가 아주 높이까지 있고 잇몸이 많이 자라와서 위를 덮고 있다. 그냥 잇몸만 잘라주잖아요. 몇 달 지나면 다시 자라나요. 뼈 레벨에서 한 1.5mm 정도까지 잇몸이 덮거든요. 뼈는 가만히 있는데 1.5mm 덮으면 치아를 무조건 덮는 사람이면 그분은 잘라도 또다시 자랄 거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치조골 성형이라고 해서 뼈도 조금 쳐줘야 되겠죠. 뼈 레벨을 낮춰줘야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냥 잇몸만 잘라주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잇몸만 잘랐는데 만약에 얘를 다시 자라 내려온다 그러면 치조골 성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둘째로, 잇몸이 퇴축이 돼서 뿌리가 보여갖고 그걸 덮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뿌리가 보인다는 건 원래 뿌리 앞에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없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치주 질환이 있어가지고 뼈가 소실되면서 잇몸이 따라 내려가는 경우예요. 그럼 거기를 덮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잇몸을 이제 수술적으로 잘라가지고 당겨서 덮는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멤브레인 같은 재료를 댄다든지 아니면은 뼈가 소실된 부분에 뼈이식을 조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소실되고 다시 퇴축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거기를 라미네이트 같은 거 붙이면서 아래쪽에 잇몸 모양의 보철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세요. 핑크색 보철을 붙이기도 하세요. 저 얼마 전에 어떤 라미네이트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라미네이트 하면서 그냥 밑에도 만들어주세요 해서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하는 이유는 앞니 쪽에 심리적인 이유로 많이 하시죠. 모양 때문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신 이성우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잇몸 미백을 받으셨어요. 잇몸 미백은 어떤 치료인가요? 사실 잇몸이 핑크색이죠. 색깔이 뭐 일정하지 않으면 핑크빛이잖아요. 근데 담배를 많이 피신다든지 티를 많이 먹어가지고 착색이 많이 되신 분들 보면 갈색이라든지 검은색으로 거뭇거뭇한 부분이 듬성듬성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라미네이트에서 이가 하얘졌는데 까만 게 이제 잇몸에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피부 레이저로 박피하죠. 그럼 똑같아요. 한꺼풀 벗기는 거예요. 잇몸을 한꺼풀 벗기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거거든요. 레이저로 박피하는 게 뭐예요? 각질 부분이 다 날리고 다시 싹 새로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방법은 칼로 긁어낼 수도 있고요. 피가 많이 나겠지만 칼로 긁을 수도 있고 레이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이저로 하면 덜 아프죠. 마취 살짝 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착색이 아주 깊지 않으면 레이저 같은 경우는 마취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어서 각을 마취만 하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박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착색된 부분을 걷어내버리고 새살이 돋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잇몸 미백 효과는 많이 뛰어난 편인가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피그먼트가 남아있다 그럼 몇 번 더 하거든요. 그 갈색 부분만 없애면, 새살이 돋으면 잇몸 색깔이에요. 치주 재생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어금니가 이렇게 있다 지금 뼈가 여기 있었는데 잇몸이 나빠지면 뼈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 사이에 이런 게 구멍이 생겨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더 나빠지면서 뼈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흔들흔들 하게 되거든요. 뼈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절대 생기지 않아요. 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 하듯이 여기에 뼈를 집어넣으면 뼈가 돼주면 좋잖아. 그래서 막 뼈 이식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기 이미 더럽기 때문이에요. 이를 빼버리면 모든 세균을 빼서 버렸으니까 없어지지만, 여기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세균이 남아있다면 거기 뼈 이식을 해봤자 뼈 재료나 이런 것들은 뼈가 될 게 아니라 세균한테 먹이가 돼서 세균이 더 퍼지고 확장하는데 소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감염만 더 생기고 더 뼈가 녹거나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정말 이런데 뼈 이식을 해서 이게 뼈를 다시 만들어 보려면 완전 멸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감염이 생기고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설득해서 했는데 별로 효과 없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시게 되는 치료가 됐는데, 보험에서 지원도 되고 막 하거든요. 하려면은 안 될 수도 있다 꼭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대신에 최고의 치료를 해주기는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 병원에 물방울 레이저 같은 게 있으니까 레이저로 완전히 박멸하고 에어플로우라고 해서 미세입자 갖고 청소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시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녹는더라. 그러면은 내가 포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를 다 사서 그렇게 하거든요. 한 2번까지는 해봐요. 환자가 의지가 있으면.
그랬는데도 안 되면 포기하자. 사실은 임플란트 같은 거 놓거나 치주 이렇게 넣으면 한 몇 달 지나면 누르면 고름 나오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냥 뼈는 계속 녹고 있고 나중에 결국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잇몸 치료라고 해서 큐렛 해가지고 이 안에 다 긁어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리적으로 여기 아무리 긁어봤자 다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생제 연고 바르고 그렇게 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6개월 있다 보면 또 거기에 그 세균이 있고 고름 차서 누르면 고름 나오고 막 이런 상태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기만 하겠죠. 근데 뭐 대학병원 같은 데 이런 거 10년씩 20년씩 잡고 계신 교수님 대단하신데 진짜 흔들흔들하고 이랬는데도 10년씩 20년씩 안 빠지고 가시는데 정말 자주 불러요. 세균이 또 생기기 전에 계속 청소하면은 그나마 낫겠죠. 근데 막 6개월에 한 번씩 부르면 무조건 세균 생기는 것 같아요. 스라원이라는 회사에서 재생에 유의미하게 보험도 되거든요. 엠도게인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엠도게인을 처치했을 때 뼈가 재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약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뼈 이식제랑 엠도게인을 섞어서 여기 이식을 했을 때 물론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균 다 죽였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다시 뼈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보고가 꽤 있어가지고 그런 건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